이제 나홀로 원장실에 사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저희도 사탄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여기까지, 예, 왔습니다. 오늘 또 초대 손님 오셨잖아요. 예, 초대 손님. 오늘 뭐, 김영삼, 김철 씨, 오늘 사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삼, 김철 씨는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믿고요. 모르시면 앞에 거 들어보세요. 예, 그렇다는 사람인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남자 목소리만 들리니까,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별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남자 목소리만 들려서가 아니라 내용이 없대. 내용이 근데 김철실 원장님 그 주변 사람들은 워낙 컨텐츠가 중요한 분들이라 내용이 없다고 그러고 제 주변 분들은 듣고 재미가 없다고. 근데 초반에 내 주변망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넓어져서 계속 재미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좀 채우자. 근데 우리가 채우기는 이제 초기에 1탄에서 김철신 원장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김영삼 원장이 얘기했지만 그죠. 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채우기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빌려서 채우자 하는 뜻에서 우리 초대 손님을 초대했죠. 초대 손님을 여기자 특집으로 해가지고 우리 치과계에서 나름 또 유명한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예쁜 분 먼저 해주세요. 예쁜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어차피 목소리밖에 안 나가요. 네, 덴탈아리랑 이현정 편집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소개를 하라고 하시네요. 건치신문의 윤은미 기자입니다. 그 이현정 기자는 기자한 지가 정확하게 몇 년 됐죠? 네, 저 2006년 6월에 입사했으니까 한 10년은 좀 안 됐네요. 네. 윤은미 기자는 저는 2010년 3월이요. 처음부터 검치로 입사하신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오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이현정 기자하고 이제 오늘 기자 두 분하고 또 이제 우리 그 PD님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전부 다 이제 김영삼 원장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요? 나 혼자 흉보는데 아무도 흥을 안 해줘. 그래요? 또 뭐 그냥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그냥 살았네. 네. 어쨌든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욕 좀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 칭찬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강남 출신 줄 알고 외모만 보고. 근데 그렇게 안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남 출신인 줄 알고. 저기 아무래도 좀 얘기하다 보면 사투리가 나오니까 또 금방 알게. 근데 우리 방송이 이게 점점 갈수록 꾸준한 고정 청취자 늘어나고 제가 진짜로 이게 그 들은 사람 중에 워싱턴에서 개업하고 있는 치과 의사도 들었다. 소식을. 재밌게 들었다. 되게 재밌게 들었다. 그래서 워싱턴에 계신 권 원장님. 그래서 진짜로 재밌게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뭐 심평원 직원분 중에서도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원장 정말 싫다에 정말 쓰고 싶은데 차마 신분상 쓸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 요즘 저변이 좀 확대돼서 가지고 요즘 또 위생사 선생님들이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원장 정말 싫다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또 위생사분들이 또 많이 치생사 선생님, 네, 치생사분들이 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이제 또 공부이들 특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할 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공공의료에 힘쓰다가 잠깐 짬이 날 때가 있잖아. 공공의료에 힘쓰면 짬이 조금씩 나잖아요. 그때 이제 골방에서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근 서울이신데 지방에 이제 직장이신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딱히 왔다 갔다 할 때 할 일 없어. 특히 왔다 갔다 할 때 할 일 없었는데 그냥 노래도 이제 외울만 한데 잘 됐다 해서 또 이렇게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또 들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이제 만다. 오늘 들었어, 오늘. 주변에 물어보니까 평이 안 좋다. 그것도 오늘 들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정말 경고했어.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뒤에서 하고 말을 하고. 그치만 앞에서는 용기만 주는 거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주의해야지. 그럼. 앞에서는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 달콤한 얘기. 사람이 왜 그래? 텐탈아리랑. 사회생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텐탈아리랑 저 오늘 이번 주자 거 봤는데, 아니, 그게 무슨. 반송시켜, 반송. 그게 무슨 신문이에요? 그게 광고지지? 기사 몇 개 되지도 않고, 3분의 2가 광고. 아니, 그게 무슨 신문, 무슨 이게,
백화점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평을 또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각오를 좀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 어때요? 네, 되게 뉴 미디어 시대를 앞장서 가시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해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혼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회 1000명, 2회 1000명, 한 3회 1000명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지만 이게 3000명일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듣고도 안 들어요. 연일로 3000이면 이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니까. 그럼 그렇지.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1000명이 3번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선 이게 하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들어봐도 3번을 다 듣기에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이번 주 8월 15일 날 이럴 때는 한 10,000명 정도가 들을 것 같아요, 일시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와서 틀어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딱 이게 컴퓨터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거 쓰다 보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한 사람이 받아서 여럿이 듣는데 여럿이. 아, 그렇죠. 처음 듣나 이런 얘기? 공동 개원하고 있는 치과 이런 데서는 또 같이 이렇게 듣는 거고. 제 동생 기공사인데요. 거기는 이제 기공사 한 10명 일하는데 강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제 동생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현정 그 편집장한테는 내 그 팟캐스트 할 때 취재를 해라. 아니 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사화가 안 됐어. 아무래도 기사화 할 게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 맞거든. 얘네 기사화 할 거를 기사가 없고 광고만 있다고 얘기하는 기사화 할 게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건 누가 못해. 그런 거 없는데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기자의 역할이고 편집자의 역할이지. 다 기사화 할 게 있어. 여기서 팟캐스트 녹음하다가 한 명 뭐 열받아 죽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게 진정한 편집자의 역할인 거고. 이 방송이 되게 반성하게 만드는 뭔가 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잔잔한 맥락에서 잔잔한 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그게 기자고 진짜 와서 거예요. 뼈없는 치킨 시켜 먹었으면 그럼 취재하고 아니 이거 왜냐면 사실 치과계 신문이라는 게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매일 먼저 하나 뜯으면 그 중에 거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와서 뜯는 거. 그 나머지 내용 다 비슷하니까.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신문이?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팟캐스트 한 걸 딱 내는 거지. 그렇지. 오늘 그 얘기했다. 뭐 시작한 지 한 20분 지났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 4회째 되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 1년 톱으로 나가는 거지. 바로. 팟캐스트 계속 할 건가? 지금 원래 저희가 지금 뭐 이런 2탄 녹음한다고 그럴 때 치유신보에서 취재 온다고 그러다가 바로 취소하더라고요. 다른 약속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잘했지. 제가 봤을 때는 가지 말아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팟캐스트 이거 정말 뭔가 제가 봤을 때 라이벌로 생각하나? 약간 뭔가 진부한 신문 그런 골드한 매체와 이런 넘어간다. 아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찬찬하게 생각을 해보면 팟캐스트에 대해서 굉장한 미디어로서의 발전 가능성. 특히 이제 김철신 원장이 거기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리도 있고 재밌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하면 저게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애써 그걸 또 표출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하고 두 번째 녹음하고 나서 우리 천남수 회장님께서 CBS인가 어디선가 어느 팟캐스트에 맞아. 치과 홍보하신다고 한번 나가셨더라고요. 그건 벌써 기사화돼서 이번 주 나왔어요. 그건 벌써 기사화돼서. 근데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안 나와서 섭섭하긴 하지만 협회장이 하는 거는 기사화 하겠죠. 그건 이제 홍보하니까. 최남섭 회장님께 뭐 제가 뭐 특별히 그걸 비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비판은 김영삼 원장이 하지. 저는 항상 좋게 얘기합니다. 좋게. 저도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편집한 게 이 정도입니다. 김영삼 원장. 저는 한결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덴탈 아리랑 나름대로 치과계 지금 잘 나가는 신문인데 덴탈 아리랑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기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영삼 김철수 딱 그러면 우선 안티가 우선 한 3,000명 정도씩 있기 때문에 아리랑 구독 안 하겠다 보내지 마라 전화 막 올고 또 안티가 안 겹쳐. 그래서 안티가에서 3,000이면 겹친 게 없으니까 6,000인 거야 안티가. 그래서 6,000만 해도 안정적인 독자층이 딱 확보가 되는 거거든.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별개의 시장. 완전 별개의 시장. 두 개의 시장을 노다지네요, 노다지. 노다지. 아, 여기자 둘을 불러놓고 말을 하라고 부른 거야? 말을 들으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청취자 2명을 부른 거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어차피. 공개방송 온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윤은미 기자는 지금 이제 들어와서 20분째 인사하고서 맞장구도 안 쳤어, 지금까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 벽 보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멈추는 거예요, 오늘. 다음부터는, 예. 오늘 한 4시간 녹화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여기자고 뭐고, 무조건. 포섭이라고 하나. 예. 책가게 신문 기자들에게 쭉 보면서, 생각보다 수준이 높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우리가 무슨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그 신문들 잘 나가는 신문들 많이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남을 갑자기 무슨 잘 나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무슨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 다 인터뷰 다 막 반면 전면 나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사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치과 의사들의 원장들이 약간 잘못된 점인데. 사실 약간 우월주의가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또 공부 좀 잘했고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뭔가 어떤 나를 취재를 하든 왔든 뭘 했든 나보다는 좀 한 수 아래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은 한단 말이죠. 근데 대화를 하고 좀 지내고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잘하네. 분명히 이 분야에서는 어떤 보면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이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들어와서는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4년, 5년 막 이렇게 지나면 특정 분야에서 기자들이 오히려 직각계보다 뭐 임상적인 건 좀 다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전문치다, 뭐 의료계 여러 가지 이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적어둔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정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쓴 걸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반 교원인들이 따라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컨텐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김철신 원장님과 재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저와 또 양쪽 독자를 다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안티만 키우는. 그러니까 서로의 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티를 강화시키는. 제가 저의 저의 팬들을 위해서 농담을 더 많이 하면 김철신 원장님 그렇게 더 되게 싫어하고. 근데 또 이게 또 내가 그렇지만 않은 게 또 이제 나는 그 진지한 얘기를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재밌잖아. 사실 따져보면 되게 의외로 재밌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으니까 그런다. 집중해서 들으면 되게 재밌어. 제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잖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쉽게 재밌게 하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세히 안 들으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결국 자세히 듣게 하는 게 능력이죠. 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김영삼 원장이 되게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20분 정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다 하나 가지고 또 20분 버티는 거야. 네, 어쨌든 뭐 사탄에서는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이런 원장 정말 싫다 편 지금 덴탈 어워드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치건사모라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다 좀 올려왔는데 의견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우선 저 덴탈 어워드에 올라와 있는 그걸 사연을 소개해드리면 몇 가지 아이디 YAK 야케님께서 야케 굉장히 중의적인데 야케. 야케님,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야죠. 데스크에서 상담할 때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 다 해놨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더 싸게 해드려 이럴 때. 근데 그거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놨는데 원장이 이렇게 바꾸면 이제 마음에 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렵게 얘기했는데 또 병원을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해놨는데 그 말이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놓은 걸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약간 원장으로서 변명이 필요한데 원장이 또 진료하다가 얘기 듣다 보면 또 이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입안을 직접 보면서 진료를 하다 보면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상담을 잘 하라는 것은 환자가 나에게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저한테 비용 이야기를 하면 저는 깎아줘요. 왜냐면 그리고 상담한 직원한테 나한테
안 오게 좀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 직원 지금 월급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죠, 원장들이. 그렇죠. 어째 사연이 한 1000개쯤 되기 때문에 이런 원장 이렇게 싫다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좀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 하겠네요. 오늘. 그렇죠. 이런 원장 정말 싫다 편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들 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두 번째는 아까 약해님이 또 남겨주신 거예요. 환자랑 싸움 났는데 절대 안 나오시는 원장님. 치사한데? 저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저는 환자랑 무슨 분쟁이든지 좀 언성만 높으면 제가 나가서 다 들어가고 상담실에 나랑 환자랑 둘이 들어보내줘.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이 더 커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직원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은 스태프들이 할 수 있지만, 환자들 이렇게 심하게 소리를 낼 때는 원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일 수 있고, 직원도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와서 결정을 줘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제, 원장이 환자랑 싸우는데, 앞만 봐도 원장이 말도 못하고 애정이 점점 악화되고 직원이 훨씬 잘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직원이 끼어들려고 가만히 있어 딱 이러면서. 아니 지금 나 다음에 우리 이런 직원 정말 싫다 편을 의견 받는다 그러면 원장님이 쓸지도 몰라. 나 환자랑 싸우는데 아무 번도 안 나오는 직원. 그다음에 점심시간 10분 전인데 프랩 하신다고 마취하는 원장님.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보면 이런 사연도 있어요. 아니 점심시간 전에 프랩 하시면서 오전 내내 놀았으니까 지금은 질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다고 밉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처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옛날 CF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이게 밥을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땡땡카드인가 거기서 선전해서 손님이 딱 들어오니까 밥 먹던 사장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뭐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카드 사는 건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저는 이제 점심시간 전에는 진짜 싫어하는, 저는 점심시간을 먹는 거 방해하는 게 되게 싫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환자하고 막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 하고 가시라고 막 하는 직원도 있어. 그러면 뭐라고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하기는 싫고, 이것도 내 실력으로 겨우 초기에 이거 하면 또 1시간 넘어가는데, 그러면, 나 오늘 진짜 삼계탕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또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직원은 빵을 좋아해가지고, 자긴 빵 먹어. 난 빵 먹기 되게 싫거든? 그거 되게 싫었어, 되게. 근데, 이게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환자들은 이제 자기는 점심시간 줄 알고 왔나 뭐 그래서 끝내고 싶은데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처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원장 변명을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뜨끔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얘기 같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직전에 만약에 프랩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30분 또는 그만큼 시간만큼 아예 병원에 들어오지 말고 밥 먹고 사 마시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요. 아까 밑에도 보면 다른 글들 중에 진짜 오전 내내 놀았다 다. 그런데 그거 좀 하면 안 되냐.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거는 마음속으로는 굴뚝 같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솔직히 굴뚝 같아. 왜냐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원장이 조금 늦었으면 미안하다 늦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조금 일찍 퇴근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풀어나갔으면 그 문제가 아닌데 관계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원장이 평소에 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청계 중에 지금 4개. 약해님의 마지막 사연. 약해는 같은 아이디에서 그 하나만 해. 청계인데 같은 아이디에서 4개래. 친구 아니 친구. 알겠습니다. 바로 몇 개 있어요. 약해 이거 재밌어요. 근데 크라운에 훅 달린 거 모아서 부자 되겠다고 제거한 거 날라오라고 직원한테 날라가서 찾아오라고 직원들한테 바닥 다 찾으라고 한대요. 이거 끊어가지고 디스크 끊은 다음에 야. 우리도?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 병원에서. 저는 가는데, 나는 갈아버리는데? 저는 갈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감하게 가면 되게 우리 위생사가, 왜 그러세요? 나는 이게 하는데 디스크로 하잖아요. 그럼 디스크로 하면 손이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안 나는 갈아버리는데? 저도 갈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이런 거는 이제 전 원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는. 방송이나 강의 때문에 이제 진료를 빼는 경우는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장들이 정해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한 달 전에 조정했다. 원래 저희 병원 규정이 아마 4주 전에 조정하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상파나
지상파 방송은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되면 빼도 그거는 병원에 피해 안 주는 뭐 거고. 그런 일은 별로 있을 수가 그다음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상파 방송이 갑자기 저를 섭외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진짜 가끔 명절 무슨 추석 특집 이런 거 할 때 빵꾸나면 불러요. 저도 진짜로. 추석 특집에? 예, 가끔.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치과 대학 그리고 치협 그 강의만 인정해줘요. 공결로. 그러니까 공결이 아니라 그 진료 일정 변경을 취의생과 강의나 사설 아카데미 강의나 이런 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업체 강의는. 병원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공적인 의무다 두는 거죠. 또 잘하네. 김영삼 원장이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빡빡. 공중파, 지방파라는 게 있나? 뭐 각종파 그리고 뭐 대학, 뭐 협회 많진 않지만 예. 어쨌든. 근데 꼭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예. 탄산수님의 또 마지막 의견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원장님. 그거는 좀 있죠. 그건 가능할 거. 근데 이제 좋은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맞아, 있을 수 뭐 불교나 이런 걸 강요하시는 원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특정 종교가 아무래도 좀 구원파?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고. 특정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맞아. 근데 진짜 그 종교가 다르거나 특별히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 원장이 직원한테 강요하면 참 곤란하겠네. 저희 집안이 사실은 저 빼고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저 사촌 이내에 여긴 교회도 있고 집안이 근데 말이 안 돼. 크게 해요 교회. 크게 뭐 좀 이상한데. 대기업이세요? 대기업이세요? 대기업. 저희는 중소기업만 여러 개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목사님이 4분. 외가 쪽에. 저희 외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일 큰 누님이고 그 다음에 오남 일녀가 밑으로 쫙 있는데 그 중에 4분이 목사님. 저희도 8 정도 돼요 목사가.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막 세습한다 이런 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 막내 고모부 같은 경우도 큰 아들이 목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사위한테 물려주셨어요. 아이, 깜짝이야. 야.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 더 큰 교회에 더 큰 교회 그렇죠. 사위 하나 사위 환원 하셨고 큰아들은 사실 더 큰 교회에서 자리가 좀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지금 가 계시고 그래서 근데 사실 집안이 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저한테 이제 교회 다니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권사님이시고 막 그러니까 저만 보면 교회 다니라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옛말에 계란을 나눠 담아라 이런 한 바구니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예수님께 모두 올인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온 집안이 다 한 군데로 가기엔 리스크가 있다. 계란이 지금 한 바구니에만 담고 나면은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계란이 바구니 여러 개가 있는데 언뜻 들으면 설득력 있어. 보면 듣다 보면 설득력 있어. 그렇지만은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그 친구분인가 봐요. 보험사랑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 치과 갔었는데, 업저베이션 갔는데, 저 부모님 절 다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랑님하고 탄산수님하고 이렇게 댓글로 계속 이어달아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들은, 그죠? 병원은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데 차는 엄청 비싸고 좋은 거 타고 다니시는 거 병원보다 더 비싼 차 타고 다니시고 병원은 진짜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기구 하나도 막 더럽고 안 살면서 장비 하나도 안 살면서 차는 막 이렇게 한단다 이런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글도 좀 쓰셨네요. 예. 선호가 다른 거죠 뭐. 자기 중요도가 다른 거지. 근데 진짜 그거는 조금 그 직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기공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공사 입장에서 덴탈 리팔 공사님께서 정리를 해서 너무 길어서 기공사 커뮤니티 덴탈 리팔 공사가 여기 치과의사로 따지면 덴포트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회원이 뭐 어지간한 기공사들은 다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올린 걸 링크 해놨어요. 그죠? 오프라인 가격 비교 이런 거 하는 원장님.
오프라인 가격표? 그러니까 뭐냐면 기공소. 아니 사실 실력이 중요한 건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면서 대놓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너 막 가끔 이게 모욕적인 너 발로 막더랬냐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기록료를 너무 늦게 주면서 좀 이렇게 이자는커녕 후려쳐서 주시는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기공료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계산을 할 때 늦게 주고 하면 되게 곤란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우수를 뺀다고 뒤에서 우르르 빼고 주고 막. 근데 몇 개월 미루다가 결제를 해줄 건데 얼마나 깎아줄래? 이런 식으로 많이. 그건 너무 치사해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기공료뿐만이 아니라니까 그게 생활 패턴에 습성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굉장히 많은가 봐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보면 뭐 기공료에서 뭐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뭐 재료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나 그래서 애초에 처음 보면 맨날 이렇게 그 재료상이나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손해 보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주변에서 더 심한 사람이 많다. 괜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 울수기님 이분도 이제 기공사신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빼놓고 프랩을 조금 해놓고 포세린 3개 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포세린이니까 뭐 금이 아까워서 덜 깎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삭제를 조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많이 깎으면 이쁘게 나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보철 세팅 급하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날 새서 만들어 갖고 왔더니 별로네. 다음 주에 해와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저도 여러 기공사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급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일까지는 꼭 해줘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그거를 위해서 야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는. 특히 뭐 기공사분들이 혹시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공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거든요. 이제 보면 기공실이라는 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맞추려고 했는데 딱 가져갔더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다음 주에 할래 이러면 진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나가다님 회식할 때 옆에 앉으라고 해서 자꾸 어깨동 뭐 나쁜 손. 이거는 이런 실제 이거는 고발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치과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 있는 거죠. 치과 의사를 이렇게 일찍 몰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게 문제인 모든 거죠. 남자들이 그런 거죠. 모든 남자들이 그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남자 직장에서 해당되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자님들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러 가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몇몇 보도도 된 것처럼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특히 여기자들은 특히 저녁 취재가 많아요. 치과계는 맞아. 진료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야간이고 또 술 한잔 먹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좀 이 부분은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원장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남자 원장이 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둔감할 수 있어요. 실제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이제 호의를 앞시고. 그죠. 그야말로 호의를 랍시고 얘기를 했는데 괜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여 기자분들 저녁 취재나 보면 가끔 이제 나오잖아요. 일간지에도 뭐 이렇게 어디 취재하다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그러고 또 검 분들도 그러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이제 술 마시면서 취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취재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말을 안 하네? 지금 글로 써야 돼, 지금 글로. 키보드 하나 갖다 줘, 키보드 해가지고. 갖다 줘야 지금. 키보드 해가지고 하고 그거 읽어줘. 아무 말을 안 해! 뭐, 어쩌라고. 지금 밤 10시 반인데요. 10시 40분에 마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감이 10시 40분에. 말을 던지라고 해서 기승을 성희롱 문제는, 원래 저희가 오늘 여기 팟캐스트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가서 또 성희롱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듣고 나니까, 뭔가
뻔한 또 저 얘기구나 하는 그 얘기를 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성희롱 그분은 특집을 한번 성희롱 특집. 집에서 진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진짜 이거 얘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성희롱 특집으로 해서 윤창중 씨를 저희가 모시고 한번 윤창중 너무 떨어져서 안 돼. 질적으로 떨어져서 안 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보험청구사님이 지금 남겨준 것 중에 원장님 방에 뭐 좀 말씀드리려고 들어가면 이게 CC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거 있어. 그래서 여기 올린 거 외에도 그 치마를 유니폼으로 치마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타이트한 치마를 입게 하고 스케일링을 하면 또 되게 불편하잖아요. 되게 불편한데 CCTV로 그걸 쭉 지켜본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물론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진료실을 받겠지. 하지만 이제 그 하는 스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본 거를 살짝 티도 내고 그러면 좀 불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싫어가지고 저희 병원 직원들은 모두 다 차이나 칼라에 목 밑에 단추 하나도 안 풀르게. 우리는 수술복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취재를 하면서 치마 입으면 불편하다고 막 해서 진짜 그 원장 나 치마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개를 많이 숙이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미국 스티커 있죠 프렌즈 거기에서 챈들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는 치과 가면 간호사들 이렇게 고개 숙일 때 가슴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맨날 본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치과 계통에서 가운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저는 요새 수술복 많이 권장하고 있고 이게 못 가지고 오는 수술복 딱 입고 그게 일하기도 편하거든. 일하기도 편한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좀 이제 오늘 우리 스태프들 중에는 예쁜 가운 입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많아요. 이게 너무 이제 수술복 그렇잖아요. 바지도 헐렁하고 하니까 예쁜 가운 입고 싶어요. 막 그러네요.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생각하면 이렇게 여자들은 유니폼도 제복 여기까지 단추 닫고 막 펑퍼짐한 거 있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근데 치과에서는 이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쩍 벌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난 이제 제일 그랬던 게 옛날에 우리 치과에 진짜 정말 처음 경험했을 때 느실한 정말 그런 직원이 왔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죠. 사람이 없었으니까 급하게 뽑았을 뿐 우연히 굉장히 이제 그런 분이 왔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시고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이쁘게 우아하게 앉아서 한 손으로 딱 걸쳐가지고 살살살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예쁜 직원한테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근데 010-3007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 상시 체험합니다. 예. 일할 때는 좀 편한 복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꼭 하나여야 되나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처럼 같은 계열의 유니폼인데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저희도 그렇죠. 다행히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수술복도 다 골라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수술복은 어디서 떨어지나? 솔직한 담백한.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의견 받은 것 중에 치건사모에서 의견을 받은데 의견이 71개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539건으로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조회수 건수가 많았답니다. 치건사모 아주 유명한 카페죠. 상시 접속자 수가 거의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진짜로 지금 보면 치건사모가 이거 괜찮아요. 지금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오늘 방문자만 지금 2,535명. 우와 대단하다. 그렇죠. 오늘 하루 방문자만 그 정도 되는 카페예요. 이게 실명 카페고 실명 확인된 사람만 방문할 수 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아이디 쓰고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쫓아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13,000명이에요. 아주 건강보험 관련된 질문이나 지식이 아주 많은 데고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측근들이 많이 신기한 게 그걸 난 처음 들고 그러니까 서로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제 측근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티들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도 와서 보려고? 여기 다 회원 가입돼 있고 그렇지. 등급 유지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티래도 그럴 거 아니야. 이놈이 뭐 하나 하고서. 저는 요즘 잘 안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바로 들어가. 이런 원장 싫다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또 넘어가는데. 진짜 많이 수크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앞에 이름은 빼고 말할게요. 수크림님이 템포러리 만들으라고 해놓고 30초 만에 와가지고 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기자들한테도 이거에서 오늘 특집 나가는데 다 썼냐? 어떻게 찔리는데 나 이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세일러문 의견 내놓으라고 해놓고 말을 정말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그리고는 반응이 없을 때. 의견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의견을 내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런 거 진짜 많아. 이렇게, 그러잖아. 교수님들도 대학원생이나 수련회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작살나는 거야. 눈치 없이, 꼭 그러잖아. 이렇게 갓 들어온 석사 1년차나, 레지던트 1년차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럼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지. 응? 근데 이제 이 스태프들이 이제 치의생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이게 보면 되게 힘든 거 직업군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집단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보다 자기 결정권은 없는데 책임은 클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직종이 뭐냐면 간호사거든요. 간호사가 뭐냐면 자기 할 일은 되게 많은데 결정적인 건 오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자기 결정권 없이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람 많을 때. 근데 치과의생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할 수는 없는데, 무엇인가, 맡겨지는 건 많고, 그렇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직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봐. 드릴 말씀 있어요. 드릴 말씀 있어요. 잠깐만, 바쁘거든, 내일 얘기해. 이렇게 막 시간 끌고 오는데, 왜냐면 꼭 얘기해요. 아니야, 잠깐 지금 너무 바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직서 할 때 보면 내가 이제 초창기에 받는 게, 이게 이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지금 어리시잖아요. 들어와서 1, 2년 차 또 1, 2년 차 때 사직서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사직서를 내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당당하게 내잖아요. 매달 내는 직원도 있어요. 아니 당당하게 내잖아요. 당당하게 나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뭐 일신상의 이유로 하는데 근데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할머니가 아프셔서 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직원들은 원장들이 그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보면 그런 얘기 어머니 아프시다는 건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 다니고 있냐? 알겠냐? 여기 갔다 왔고? 그러면 그냥 어머니 어머니 아팠던 얘기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없이 그냥 저 어디 뭐 동남아 잠깐 갔어 유럽 못 갔어요. 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원장이 싫어가지고 진짜 그러면 정확하게 나 이거 싫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다니고 하겠다 이렇게. 이게 사회적 관계잖아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더라도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해야지. 이제 할머니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참 알고도 그렇고 진짜로 아프실 수도 있거든. 근데 또 의심이 할머니들은 원래 늘 아프잖아요. 할머니들 항상 아프시죠. 항상. 그리고 내가 할머니 아프세요 37번님 뭐 이런 거. 또 아프시니 이번에 36번이요. 그러실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빵꽃덩구님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고 해놓고 계속 삐져있을 때 꼭 어딜 가나 이렇게 잘 삐지시는 분들이 또 걸핏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맞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내 빼질 거니까 이렇게. 원치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그렇지만 그래요? 나 대표적인 게 나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구석에다 적어놔. 마음속에 구석에 적어놔. 왜 꼭 저렇게 나한테 선생님은 구석에 적어놓는 그런 스타일이라 선생님은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삐지시지도 않고 막 화를 내요. 이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안타까운 거기도 한데 이거 보면 이제 실명서에서 제가 말 안 하는데요. 권모 씨인데 월급날 월급을 잘 안 주는 원장님 계시대요. 이거는 그래서 3일 후에 줘달라고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빚진 돈 받는 것처럼 아까 어깨 손 올리는 거랑 이거는 범죄 이거는 그쵸, 월급 내가 범죄죠.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해서 허심탄하게 얘기하자 그래놓고 삐져있고 이거는 성격적인 문제고 애가 성격이 그런 거고 그거 가지고 성격 나쁘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깨 손 올리고 월급 안 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처벌하는 거지. 어제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관략근 조절이 안 돼서 제주성이 광고로 많이
그거는 성격이 나쁘고 이거 처벌할 수는 없잖아. 아니 의료법에 진료 중에는 방구금지 그럴 수는 없잖아. 진료 중에는 관략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증에 관략근 약한 애들 떨어뜨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이게 본인은 또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게 본인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못 받는 또 자기는 또 이렇게 냄새 방구인 줄 알았는데 소리 방구일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먹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직원들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날 때 아니 좀 잠깐 어디 나갔다 온다 그러면은 그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 화장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원장님 뭐 부른 거. 그거를 밖에 와서. 딱 그럼 얘기해. 소리 들으면 몰라! 딱 그래야지. 냄새 안 나! 딱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약간 장난식으로. 아니, 근데 진짜 창피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왜냐면, 그래도 남자 직원이, 원장님 전에 남자인데, 그거 알아서 화장실에 갔을겠죠, 뻔히 그거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장님,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그리고 또 그래서 진짜, 환자 물으면, 우리 원장님 똥 싸고 화장실 갔어요. 똥 싸고 있어요. 금방 오신대요, 끊고 오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 씻고 온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게. 본인도 촌사람이면서 직원들 촌에서 봤다고, 형보는, 원장님. 김영삼 원장님 고향 어디라고 그러시죠? 전라북도. 우리 직원인가? 저는 전라북도 정읍인데, 이제 워낙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강남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정읍 사람인데. 그 자부심 가져도 되겠어요. 고향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보면 또 있어. 그 밑에 본인을 자랑하면서 옆에서 직원이 호응 안 해준다고 화낼 때. 뜨끔하는데? 뜨끔하네. 뜨끔해. 나는 다른 건 되게 다 참는다. 나는 다른 건 다 참아요. 이렇게 직원이 일하다 보면 템포러리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템포러리를 못 깎는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하면 늘어. 환자 상담 늘어. 그것도 늘어요. 실력은 늘어. 엑스레이 다 늘어. 근데 안 느는 건 뭐냐면 그런 호응 안 해주는 애들 끝까지 안 해줘. 그게 제일 싫어. 이건 이제 시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최지은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제목 남 탓하는 원장님. 환자가 컴플레인하면 직원 탓. 사랑니 발치하다가 잘 안 나오면 환자 탓. 수술하다 캔슬되면 실장 탓. 환자 밀리면 데스크 탓. 환자 없으면 실장과 데스크 탓. 기계 고장나면 미리 확인 못한 직원 탓. 돈 안 되고 말귀 잘 못 알아듣는 노인 환자 와서 계속 질문하면 그 환자 못 자른 직원 탓. 포철모 잘 안 맞으면 임플란트 잘못된 직원 탓. 진상 환자 오면 환자 구분 못하는 실장 탓. 남 탓, 무조건 남 탓 하는 원장님. 아니, 페북에도. 맞아요. 그렇게 의견 올리신 분.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이건 좀 아는 건, 그 담당 직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장 탓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원장이니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그거를 명확하게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다니까. 진료기록부 관리, 뭐 관리, 의료기관 시설 관리, 이런 전부 다 원장이 이렇게 책임져라고 규정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병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하고. 다시 또 의료 민영화로 가시는군요.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의료인도 이럴진데. 의료인도 방구 뿜뿌 끼고 막 이러는데, 의료인이 아닌 애가 병원을 하고 책임의식이 없는 애가. 의료인이 아닌 애가 의사가 진료 잘하는지 옆에 와서 방구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이거 더 깎아 막 이러고 이런 놈들한테 맡긴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지. 또, 그 직원 간식 뺏어 먹는 원장님. 그거 나도 오늘 이게 그 직원 이런 원장이 싫다 했는데, 직원 간식 빼먹는 원장도 싫은데, 간식 안 줬다고 삐지는 원장, 이래서 삐져갖고 말을 하는데, 간식을 자기들만 먹었다고, 어떻게 눈에만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환자분이 직원들 사먹으라고 돈 주고 간 거, 간식비, 그거 자기 통장에 입금하라고 하시는 근데 그것도 원장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지들끼리 다 먹고, 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너무 사랑니법으로 오는 환자들이 가끔 이렇게 케이크 사오잖아요? 뽑고 가면 없어. 심지어는 드레싱하고 가도 없을 텐데. 아주 슬퍼져. 그 다음에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먼저 와서 병원 지키고 있는 원장님. 싫다고? 너무 착한 미소님. 아이디는 착한 미소인데. 근데 이제 좀 짜증나겠죠. 왜냐면 우선은 저처럼 늘 지각해줘야 직원들보다는 원장이 저희가 병원 규정상 직원들은 30분 전,
원장은 20분 전 출근이에요. 진료 시간. 한 5분 정도 지각하면 일찍 오는 원장들하고 겹치지만 저처럼 맨날 지각하는 네, 겹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늦게 와서 늦게 가는 거죠. 다 이제 정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관되게 겨울은 일관되게 약간 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고 한 20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찍 끝내고 일찍 가는 걸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나가고 있는데 이미 체온은 다 올라가 있고 불 꺼져 있고 막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밀이 없는 너만 믿어. 김 실장만 믿어 해놓고 너만 알고 있어 해놓고 나와 보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김 실장만 용돈 따로 특별히 주는 거야. 특별 보너스야. 했는데 나갔더니 언니 용돈 땄다며.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직원 남편도 자기 부하 직원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원장님 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리더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리 와, 저리가, 치워, 버려, 하지마, 빨리빨리. 그냥 이 정도로만 말하시는 원장님 있다. 나쁘죠. 그건 환자들도 되게 듣기 싫을 텐데. 이야. 그죠? 근데 왜 거기 붙어 있지? 돈을 많이 주나? 다른 아주 많이 주면 용서해줄 수도 있지. 근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나쁜 원장을 좋아하는. 저는 저희 병원 또 원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치과에 어쨌든 사모님 출근하게 하는 원장님 정말 싫다. 부부치과는 어쩌라고? 근데 부부치과에서 사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왜 치과 의사는 결혼했겠어요? 왜? 치과 하기 싫으니까! 치과 하기 싫으니까 치과 의사는 결혼했는데 계속 치과를 하라고 하니 짜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 남편은 왜 했을까?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한 열 몇 개 의견이 뭐냐면, 의견이 아니고, 저만 힘든 게 아니군요. 정말 완전히 힐링됩니다. 저희 원장님은 좋으신 분이군요. 이렇게.